2024년 마지막 거래일 폐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시간 30분 후면 2024년의 시장을 마무리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2024년은 어떠하셨습니까? 사실 주식시장만 보면은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도 변동성이 꽤나 컸고요. 그만큼 큰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 2025년을 전망하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영증권은 오늘 아침에 굉장히 특이한 리포트를 한 가지 냈는데요. 특이하다라기보다는 특별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이 2024년 나의 실수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18명의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고요. 각 분야마다의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목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2024년을 전망을 했을 때 무엇이 비껴가는가를 조망하는 그러한 리포트였습니다. 신영증권의 반성문이다라고 몇몇 언론사에서는 제목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뒤흔든 10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갈 텐데 가장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의 부진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했을 때 12월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코스피는 현재 1%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코스피가 하락을 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딱 2번뿐이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이 아마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년을 시계열로 두고 봤을 때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9.4%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27일이 기준이고요.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더 심각합니다. 23% 이상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종목 하나를 살 때 보통 9% 넘게 내린 거고요. 코스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하나 샀을 때 기본적으로 23% 이상 내린 겁니다. 정말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이민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 주식에 있는 거래 대금을 빼서 미국 주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는데 몇몇 투자자들은 이렇게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면서 자조 섞인 이러한 비판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 웃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코스피 코스닥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 이민을 가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성공적인 이민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지속됐고요. 엔비디아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2% 넘게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83%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매그니피스트 7은 보시다시피 평균 상승률이 68%대를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부진은 이어졌습니다. 오만전자라는 이 이야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2024년에 장중한 때는 5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4만 원대 후반으로 갈 때는 금방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한국 이 전체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이끄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부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꺾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의 5번째 또 포인트를 뽑는다면은 중앙은행의 피봇입니다. 페드는 이번 해 10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한국은행은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6번째 토픽 함께 만나보시죠. 네, 6번째 토픽은 차이나 포비아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사실상 거의 중국에 잡아먹혔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중국을 이제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겠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역시나 중국 쪽에 현재 좀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부진한 거겠죠. 7번째는 대기업 구조 조정입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M&A 후유증이 있는 기업들은 어려웠다라고 신영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또 8번째 이슈도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돌아왔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경험해 보긴 했지만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이 되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을 테고 이때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밸류업 정책 시동인데요.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띄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반발 매수세,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열 번째 이슈는요, 고려아연의 경영권 다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 시장의 많은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거버넌스를 생각해 본다면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슈이기도 한데 어쨌건 간에 2024년 큰 획을 그었던 열 번째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10가지 이슈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간과했다, 중국을 간과했다라는 반성문을 썼습니다. 너무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빨랐던 것이 문제였는데요. 결국에는 한국 경제와 증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만 봐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5만 원대까지 이렇게 하락하면서 제대로 반등세를 주지 못하는 걸까요? HBM 때문만은 아닙니다. HBM 때문이라면은 HBM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올 때 분명히 반등을 강력하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쪽, 범용 쪽에서 삼성전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저가로 현재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저가로 팔고 있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HBM도 불안하고 범용 쪽도 불안하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마 앞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조와 수출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독일 경제와 한국 경제가 유독 어려웠던 것도 중국 때문일 수 있다라는 신영증권의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저렴해 보이는 밸류에이션이 더 싸지는 밸류에이션 트랩에 대해서는 늘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언론사의 일면 헤드라인을 저희가 이렇게 따와봤는데 코스닥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때 많은 거래 대금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몰렸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직도 코스피에 투자하냐, 아직도 거래소에 투자하냐라는 그러한 제목의 기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코스닥은 8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2,400선을 웃돌면서 오늘 시장도 그나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의 트렌드에서 불패란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은 여전히 강하고 중국 때문에 저렴해진 주식을 다시 한번 평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겠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갈 줄 알았지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 비싸고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싼 값을 하고 있을까? 앞으로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신영증권의 코멘트였습니다. 시장에는 늘 불패는 없다라는 요 격언을 여러분들 새기시면서요. 2024년의 시장을 현명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